네, 어지러운 세상이 갈피가 전혀 안 잡히고 점점 더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로로서 가닥을 잡고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상임위 이 위원장 선정서부터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2대 국회가 이 대표께서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작인데 예. 개원이라는 말을 나는 안 쓰려고 그래요. 개원은 아직 안 된 거죠. 개원이라 그러면 적어도 300명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국회의장단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고 그게 개원인데 그 절차가 없어요. 아직 안 됐죠. 예. 오늘이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됐어요. 임기는 시작됐는데. 예, 임기가 시작 정확한 용어로는 예. 그 오늘이 딱 15일 예. 보름째인데 지금 이 22대 국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국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인데 지금 22대 국회로서 이 15일간 보이고 있는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저 행태를 보면 지금 국민 대표자 회의의 기능을 완전히 소외, 말살, 파괴하고 있다. 네. 그럼 뭐냐? 박찬종 씨는 그럼 22대 국회가 뭐냐? 이건 민주당 1당 국회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100% 장악한 이재명의 방탄 국회. 이재명이 지명하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진 이재명의 철저한 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로부터 구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과 결의안과 특검 법안을 지금 15일 동안에 이게 발동하고 있다. 네. 이게 어찌 국회냐? 그 국민의힘당은 그 근처 어리신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 자기들 모여 따로 뽑고 상임위원장 18개 중에 11개를 자기가 뽑았는데 네. 그게 관례상 11개 중에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번갈아 하기로 이게 거의 전통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독식하고 7개만 그러니까 이제 국회용으로는 흐름한 거 7개만 국민의힘당이 던져주고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우리가 그냥 한다. 줄 때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유화하고 또 그 안에서 지금 저질러지는 일이 입법까지도 폭력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다. 입법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시대에 그 무인정치 할 때에 도방정치란 걸 했거든. 최 씨가 64년 동안 최 씨 일가가 해먹을 때 네. 궁궐이 아니고 자기 집 큰 저택 안에 도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책을 인원해가 이게 어명이다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유사하다게 이 국회가 여의도 의사당만 빌렸지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다. 그러니까 국회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입법 중에 이 보름사이에 이런 법률이 있다고. 법률이 첫째는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은 수원지검의 이른바 이화영, 정성태, 그 이재명도 공범인데 네. 그 관련 사건에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은 네. 그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도 다 관련 있는 사건이지요. 그 수사를 맡은 검사들을 사건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 이화영과 김성태를 회유 협박해가지고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하게 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조작의 혐의에 대해서 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특별검사가 임명돼서 조작 여부를 특별 조사를 해야 되겠다 가지고 예.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판검사들이 법을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소리를 지르다가 이번에 특검 법안 하나 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이죠. 검사가 사건을, 그러니까 이 수원지검에 있었던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도 의도적으로 조작, 허위 사실로 조작해서 사람을
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처벌법을 또 만들어 처벌. 앞에 거는 수원지검에 국한된 특검 법안이고 이번에는 검사 전체를 상대로 한 사건 조작을 하는 검사는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 네. 두 가지. 네. 세 번째로는 판사들이 판사 법관들이 검찰이 특정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증거들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러한 표적 수사를 하는 것이 표적 수사의 과정으로 영장 청구한 것이 확실할 때는 그 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다 이거. 예. 한마디로 이재명 저 감옥에 못 집어넣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판사고 검사고 자기네들 이재명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다 탄핵을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특검 법안이 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제 탄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 탄핵은 제적 과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 이미 탄핵한 거 있었거든. 그 수사 라인의 차장 검사를. 그건 헌법재판소가 기각됐어요. 근데 자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하는데 현재 당헌에는 이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설 때는 그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그냥 당대표로 고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기본 질서인 이 형사소송법, 형법 이걸 남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내의 헌법인 당헌까지도 이재명에게 초점을 맞춘 거기다가 이 보름 동안에 보복 법안이 발의된 게 있어. 보복 개인적으로 네. 전현희 요 직전 권익위원장이 네.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가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내부 고발이 당해가 그 임기를 끝냈는데 이번에 성동 중구 을구에서 민주당 당선됐죠. 국회의원 당선돼가 이번에 뭘 발의하는가 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가 명품백 그 수수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를 특별검사가 임명돼가 수사하자. 자기가 있었던 자리. 자기가 보복으로 쫓겨났다 이거지. 예. 그러고 예. 최민희 의원이라고 아유. 아주 센 발언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 그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 되었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무슨 법안을 내는 하니까 작년 가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이 됐는데 거기 잘렸죠. 정당 추천 복수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최민희라는 사람은 과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일이 있어서 방통위원으로 적격이 없다 해가지고 임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더니 민주당에가 공천받아가 이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정당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을 또 제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 22대 국회 보름 동안에 철저하게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한 특검법과 법을 발의하고 있고 또 한편 나아가 저거 내부적으로도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두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는 이걸 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기에 맞서서 국힘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국힘당 지금 하는 근데 그걸 꼬락서니가 광기라는 게 그 한자인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누구 눈에도 미친 짓이. 네. 그게 미친 짓이 아니라고 보는 건 아마 개딸러리일 것 같고 네. 제가 확인컨대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 이재명은 안 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걸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기에 이제 휩싸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아니지 국회. 네, 국회는 아닌데 그러면 지금 국힘당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게 상임위를 이거 뭐 싸움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등원도 못하고 어떻게 뭐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국힘당 108명 의원들은 말이죠.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이제 이 선두로 해가지고 이 보름 동안의 이 사태에 대해서 대응책이 자 본회의 보이콧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뭐 선출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보이콧 하고 상임위원장 11개 선출한데도 보이콧 하고 나머지 7개를 우리가 갖겠다 말겠다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폭주 열차가 입법 폭주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뒤 꽁무니에 올라타거나 뒤 꽁무니에서 열차를 해축으로 따라가면서 야 너무 하지 않느냐 멈춰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좀 봐다 이러고 있거든. 네. 상임위원장을 뽑던 날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 참석한 것 같아. 가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가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하지 않느냐 좀 이러지 마라. 뭐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소리. 읍소는 아닌 것 같아. 읍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애소. 애달프게 좀 이래 줄 수 없느냐. 이게 통하지도 않을 소리 하는 거죠. 지난번에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과 4월 10일 선거에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녀석들이냐 이 말이야. 이렇게 유약하고 이렇게 밀리고 뭐 이렇게 그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손발을 비비듯이 좀 봐달라고 그러고 말이지 사정하는 그러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이 국회가 국회 본연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국회 국민 대표자 회의로 복귀되겠느냐? 내가 왜 안 된다 이게 지금 이런 여당을 향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당 핵심 당직자가 이름은 안 밝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너무 폭압적이고 민심에 거역하는 것이니까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론이 아니 나 참. 그러니까 여론의 역풍을 기대한다 이 말인데. 기대 안 되는 얘기 있네요. 아니 기우제 지내고 있다는 거. 나도 여론의 역풍이 아니라 천심의 역풍을 분명히 맞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태풍철에 태풍이 몰려올 때 잠시는 비낄 수 있지. 그럼 거꾸로 역풍을 만들어가 그 태풍을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국회를 파괴하는 강풍이 불어오는데 언제 역풍이 그게 불겠느냐 이게. 자기들이 역풍을 만들어야죠. 역풍을 생산해야지. 생산해야죠. 108명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들은 할 사람들이 못 됩니다. 역풍을 생산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아침 현재까지 여러 뉴스를 챙겨봐도 7월 뭐 하순에 국민의힘당 전당대회 하는데 룰 선출 대표 선출 룰을 뭐 당원 80 민심 20 뭐 이렇게 확정하고 한 5명이 나설 듯하다 이런 기사만 있지 이 지금 국회가 파괴된 현상에 대한 것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게 대한민국이 파탄난다. 우선 정권 시장이 파탄났잖아요. 네. 이게 외국 자본이 자꾸 떠나고 있고 그것이 이 국가 전체 사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살펴야 할 것이 레임덕 현상이 이미 왔다고 봅니다. 그게 취임한 지 지금 2년 1개월이 됐잖아요. 네. 1개월 되었는데 왜 레임덕 현상이 왔느냐. 야당이 저렇게 거칠게 몰아붙이니까 네. 장차관은 어쩔 수 없이 윤 정권하고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음 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거기서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차관부나 국과장들은 어떠냐. 자기들이 사인해서 증거로 남을 일에 이 정권 편드는 일은 기피할 것이다. 네. 그 인간의 본원적인 심리지요. 보통은 역대 정권의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마지막 1년 남겼을 때 이 레임덕 현상이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당을 탈당했습니다. 네. 당을 탈당. 기억하시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은 말기 1년 반 남겨놔놓고 탄핵당해갖고 구속됐고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가장 빨리 찾아온 거
오고 있지 않느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판에 액을 복걸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원장 7개 던져준 거, 개밥 주듯이 던져준 거, 그거 받아먹고 국회 문을 열자니 그것도 좀 거시기 하고. 예. 거시기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국민의힘당 망하는 길이지. 길이죠. 예. 망하는 길이지. 좀 거친 표현이지만은. 망하는 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이런 모습. 열차 달리는데 그냥 매달려가지고 우리 좀 봐달라. 네. 안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 이래도 망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네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유 12척. 아,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 끝에, 매를 맞고 백의종군 끝에, 예. 그 참 선조 임금이 그 째째한 사람이야. 그러게요. 이순신 장군 그 임진 난 공신에 2급이요. 그것도 2급. 예. 1급은 전부 임금 따라갔던 녀석들이고 말이야. 그런데 잠깐만 그건 그렇고 상유 12척. 그러니까 이제 그 통영의 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귀해 가봤더니 배가 원균에 의해서 다 망가져 버리고 12척 남았단 말이야. 네. 그게 저희에게는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았다. 그걸 죽게 하며 살기로 그 노랑 대첩 이루고 전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사가 일부러 죽었다는 설도 있어. 살아서 그 전공이 빛나면 이 선조가 나를 안 살려둘 것이다.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그 상황이 상요 12척이란 말이 지금 이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교훈적으로 필요한 말인데 제가 현재의 이 정치 상황을 두고 너무 크고 무거운 사례를 제가 이 소환해가지고 역사적인 사실 중에 인용하는 것은 아닐지 약간 회의가 됩니다만은 네. 1905년에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을사보호조약, 네. 이제 그걸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내용은 대한제국, 그때는 대한제국이었거든. 네.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해가 황제를 칭했으니까 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넘긴다.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이지. 외교권 박탈하면 다음 단계로 병합이지. 예. 합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부가 술렁거리고 고위공직자들도 술렁거리고 이럴 때에 의정부 참찬 이상설 선생이 이분은 그 뒤 의정부 참참은 지금의 뭐 직책으로는 차관급이나 장관급 정도 된다고 봐요. 차관급, 장관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차관 내지 장관급인데 이게 해이그 밀사 3인방 고종이 이 밀사로 파견했을 때 그 대표가 이상설 선생이고 네. 그게 이준, 이휘종 두 사람이 보조자 따라갔거든. 네. 그랬던 분인데 그 을사보호조약 체결 전후에 상소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폐하 이 조약을 체결해서 받아들여도 망하고 예. 망하는 거지. 대한제국 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 받아들여도 망한다. 안 받아들여도 이게 망한다. 그러면 전하께서 선택할 길은 순국하시오. 이걸 일단 거부하고 거부해도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 책임을 폐하께서 져야 됩니다. 순국하시오. 그래가 이 일제 통감부가 이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재판에도 회부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설 선생이 그 말 조약을 체결해도 망하고 체결 안 해도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이 들어가도 망하고 안 들어가도 망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지. 죽기를 각오하는 각오해가지고 되나요? 죽기를 각오하는 이 제1급 결단은 이원직 총사퇴야. 그렇죠. 이원직 총사퇴. 제가 원하던 게 그겁니다. 이 지금 15일째 네. 안 들어갔으니까 영구히 안 들어간다. 22대 네. 국회. 죽기를 각오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죠. 국회의원이 죽는 길은 금배지를 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으라고 하는 아니, 것은 그러니까 그 아니고. 배지 떼는 게 그렇지, 국회의원으로 그렇지. 죽는 거죠. 정치적 사망을 정치적 선택해라. 사망. 그게 배지 떼고 그렇죠. 총사퇴하는 것이. 108명이 다 우린 사퇴한다. 근데 그렇게 할 놈들입니까? 저놈들이? 근데 아유, 제가 무시무시한 오늘 놈들이. 이봉규 TV에 나와 이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망설여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 측근들도 이번에 국민의당 의원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양반은 국회의원 여러 번도 했고 특히 15대 때는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 되는 게 확실해졌는데도 일부러 그걸 포기했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국회의원 포기한 경험도 있으니까 의원직 사퇴를 조미조이제 써가지고 그냥 던지면 되는 걸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원망이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거 아니죠. 돌아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 다 어렵게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야. 내가 알기로. 네. 공천도 어렵게 됐고 비례대표 그 보통 어렵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예. 예? 예. 그렇죠. 그거 다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다 해가 줄을 잡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정말 죽게 하면 사기로 다 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이걸 국회의원직을 버린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 전 단계로 이 민주당이 이러는 한 우리는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네.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회 간 철수 세비 안 받는다. 예? 네. 국회 그러니까- 총사퇴. 아니 그러니까 총사퇴 지금 당장 사퇴서 내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참 내가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순국해야죠. 예. 그러니까 의원회관 철수 세비 안 받겠다. 그거 가지고 약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네. 민심이 천심을 움직이는데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 길은 뭐냐? 지역구에 전부 내려가라. 현역 의원 당원협의회장 비례대표도 연고지에 다 내려가라. 광화문 광장에서 왜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국민의힘당은 못하노? 예. 어? 종교인이 주최를 해가지고 뭐 100만 명 모으고 하는 일을 했지만은 왜 국민의힘당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 민노총도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왜 국민의힘당이 왜 집회를 못하는 얘기야? 네. 국민의힘당이 왜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왜 못 에워싸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상황이라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국민들에게 절박하게 알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말이고 하는데 태평 세월을 사는 사람들처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오늘 15일이니까 앞으로 열흘 뒤에는 이제 세비 외에 그냥 세비 플러스 각종 뭐 수당 보조금 이래갖고 이만한 게 날라 들어오고 지금 이원회관 큰데 떡 차지하고 있고 한데 박찬종 씨가 이런 데 나와갖고 우리를 갖다가 국회의원 취급도 안 하고 우리를 이렇게 궁박하느냐 왜 선동하느냐 이럴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지금 그거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 길이다. 총사퇴를 각오하고 이원회관 철수하고 세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그 강경파들이 이거 이랬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어날 정도에 이르는데 그것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국회의원을 포기해야 된다. 네. 요게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지만은 지금 우리 헌정사에 6개월 동안 이 국회의원을 뽑아가 임기가 개시됐는데 6개월 동안 개원을 못한 사례가 한 번 있어요. 예. 67년에 7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게 6월 8일에 있었기 때문에 6.8 선거를 하는데 네. 그게 여당인 공화당에 의해서 많이 부정선거가 저질렸어. 20군데 이상이. 예. 그게 신민당이 국회 보이콧했어. 네. 이거 뭐 선거 다시 하자 뭐 이런 구호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정권 측에서는 20명의 공화당 당선자는 국회의원인가? 네. 그 부정선거 사례를 검찰이 특별수사반을 만들어가 수사에 착수하고 네. 그리고 10몇 명인가를 제명 처분하고 네.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신민당이 그때 소수야. 공화당이 과반이 넘어. 그런데 공화당이
지금 이처럼 국회를 열어가지고 국회의장 뽑고 그거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협상했어. 이 정도 우리가 처벌하고 있다. 이 정도 혐의자들을 탈당시키고 제명하고 있다. 어떠냐? 웬만하면 국회를 열자. 이래가 6개월 뒤에 국회를 열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가 거꾸로 됐어. 네. 야당에 의해서 국회가 장악되고 야당이 다수당이고 그러니까 여당이 국회를 뽀이고 다는 사태다. 네. 그래도 그때는 여당이니까 책임이 더 크지요. 그러니까 물밑으로 협상도 계속하고 이를테면 미끼도 던지고 이런데 지금 이 사람들 그것도 안 해요. 이렇게 딱 문 딱 닫아놔 버렸으니까 딱 닫아 걸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항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게. 그걸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는 알아들어도 절대로 안 할 사람들이다. 108명.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배지 던지고 이런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데 절대 안 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배지를 띄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띄느냐? 68년도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때도 부정선거 하고 주장을 하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조사도 하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근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도 안 하느냐? 조사하면요 300명 금배지 다 날릴 수 있어요.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싹 무효입니다.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다. 그거 방법 전에 국민의힘 108명이 박찬정 변호사님의 이 그 엄청난 그 고언을 들어서 금배지를 던지면 그대들은 영웅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국민들이 그대들을 금배지를 띄워서 싹 다 똑같이 이재명 금배지나 국힘당 최경호 금배지나 똑같이 여기고 다 띄워버려야 돼. 내가 지난번에 국민정한권을 행사할 임계점에 왔다고 말씀드렸지요. 네. 국민정한권을 행사하게 되면 제1표적을 이 경우는 야당이 아닙니다. 이재명 강경파가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당이 1차 표적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희들 믿고 뽑아놨더니 이게 그러니까요. 무슨 이게 1차 표적이야. 네. 너희들 국회의원 그만두라.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다음에 민주당, 자, 얘들이 이런데 너희들 지금 계속 이럴 것이다. 그 다음 단계야. 그렇죠. 순서가 민주당이 아니게 돼버렸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